네, 안녕하세요. 한국수자원공사에 근무하고 있는 문초란 차장입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좋은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께 K-워터 채용 제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유익한 정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 기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채용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K-워터는 저희 사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내 유일의 물 관리 전문 공기업으로서 수자원의 종합적 개발 관리, 그리고 용수의 원활한 공급, 깨끗한 수질 관리 등을 통해서 국민 물 복지를 향상시키고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예, 저희 K-워터는 1967년도에 창립이 되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소양강댐, 안동댐, 대청댐 등 국내의 대형 다목적 댐 건설 관리를 시작을 하였고 74년부터는 구미, 여수, 창원 등 국가산업단지 조성에도 힘쓰면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디딤돌 역할을 수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1988년도에는 현재 사명인 한국수자원공사로 사명을 바꾸고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건설 관리를 하였고 2004년부터는 지방상수도 위스탁을 통해서 명실공히 국내 최고의 물관리 전문 공기업으로서 발돋움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정책에 따라서 기존의 국토부 산하에서 환경부 산하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수량관리 외에도 수질, 수 생태를 아우르는 통합 물관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K-워터의 정원은 작년 3분기 기준으로 6,364명이고요. 그중에 일반직이 67%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대규모의 공채가 일반직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운영직이 13%, 전문직이 4%, 그리고 기타 직군이 17%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지도를 보시면 이제 가운데 대전에 저희 회사는 본사가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물을 관리하는 기업답게 우리나라 주요 수계를 기준으로 해서 한강유역본부, 금강유역본부, 영산강, 섬진강유역본부, 낙동강유역본부 등 4개 유역본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유역본부 산하에는 80여 개의 지사들이 전국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이 지도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모든 채용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직 등 대규모의 공채를 할 때 저희가 유역본부를 선발 단위로 해서 채용을 하고 있고요. 유역본부로 선발이 되시면 해당 유역본부에서 10년간 의무 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공사 지원을 하실 때는 이제 본인이 근무하고 싶은 유역을 먼저 판단을 하시고 해당 유역에 맞게 지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K-워터의 전략 체계입니다. 저희 공사의 비전은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 안전, 역동, 공정의 핵심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는 이제 별도의 인재상은 두고 있지는 않고요. 이 핵심 가치로 인재상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공사에 지원하실 때는 본인의 어떤 역량, 그리고 본인이 어떤 경험이 저희 공사의 핵심 가치와 연결될 수 있는지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안전은 물재해 및 수질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사고를 제로화한다는 다짐이고요. 그리고 역동은 창의적 발상과 과감한 혁신, 끊임없는 도전으로 새로운 물관리 패러다임을 선도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공정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고른 물 혜택을 제공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을 강화하고 그리고 청년 문화를 확산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입니다. K-워터의 연봉 및 복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의 신입사원 초봉은 약 4천만 원 수준이고요. 그리고 저희 공사의 특성상 사업장이 전국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본인의 연고지가 아닌 지역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100% 합숙소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비연고지에 근무를 하시더라도 숙소비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국내외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두고 있어서 저희 공사 입사하신 이후에도 지속적인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채용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공사도 블라인드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 학력, 성별, 출신, 지역, 그다음에 전공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시고요. 학력, 전공을 보지 않는 대신에 저희가 이제 보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직무 능력입니다. 직무 능력을 보기 위해서 서류 전형에서 직무 관련된 자격증을 평가를 하고요. 필기 시험에서는 NCS 외에 직무 능력 평가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면접에서도 직무 PT 면접을 통해서 응시자가 가진 전문성과 저희 회사의 그 업무를 연계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응시생에게 그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대표적으로 저희가 가장 최근에 치른 필기 문항의 50%를 저희 공사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공사의 그 필기 문항 스타일이 궁금하시면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필기 점수 결과에 대해서 본인의 영역별 점수와 합격선을 같이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가늠하실 수가 있고요. 면접에 대해서도 면접 과정에서 응시자가 보인 강점, 약점을 정리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사는 이제 다양한 계층의 이제 구성원이 채용될 수 있도록 사회형평 채용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성 채용 목표제와 지역 인재 채용 목표제를 도입을 하고 있고요. 취업 취약 계층이 소외받지 않도록 다양한 사회 배려자 가점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세부 직군별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직 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직은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 공사 그 구성원 중에 6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직군이라서 대규모의 공채가 이루어지는 직군입니다. 흔히 이제 대졸 수준 공채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저희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라인드 채용이라서 학력이라든지 전공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근데 왜 대졸 수준 공채라고 표현을 하냐면 저희가 그 평가하는 필기라든지 면접, 출제 난이도를 학사 수준에 맞춰서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용 프로세스는 1차 서류, 2차 필기, 3차 면접으로 이루어지고요. 서류에서는 어학과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을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2차 필기에서는 NCS 직업능력 기초평가랑 직무능력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필기 전형이 끝난 후에 이제 자기소개서나 자기기술서 작성을 합니다. 저희는 그 응시자의 부담을 최대한 덜어드리기 위해서 입사 지원 단계가 아닌 필기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자기기술서 작성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면접에서는 직무 PT 면접과 역량 면접으로 평가를 하고요. 최종 합격자 결정은 필기시험 점수와 면접 점수를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형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서류 전형에서는 어학이랑 자격증 등 이제 최소한의 정량적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적정 규모의 지원자가 필기 전형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어학 성적이 90%, 자격증의 10% 반영이 되고요. 기술직은 어학 성적 80%, 자격증 20%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정하는 어학 성적이라든지 자격증은 공고문의 직렬별로 세부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 공고문을 확인을 하시고 자격증이라든지 어학 성적 취득을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발 배수는 행정은 선발 예정 인원의 50배수, 기술은 선발 예정 인원의 30배수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취업 취약계층, 사회 배려자 가점 등이 주어지고요. 그 가점 중에 하나가 저희 공사에서 체험형 인턴을 수료하시게 되면 서류 전형에 5% 또는 10%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체험형 인턴과 관련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필기 전형입니다. 필기 전형은 NCS 직업기초능력평가가 50%, 직무능력평가가 50%로 구성이 됩니다. 대부분의 이제 공공기관이 NCS 기반 채용을 도입함에 따라서 필기 전형에서 NCS 직업기초능력평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마다 채택하고 있는 영역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수자원공사는 의사소통, 수리, 문제해결, 자원관리 영역에 대해서 시험을 치르고 있고요. 영역당 각 10문항씩 총 40문항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40문항을 40분 동안 풀어내셔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응시자들이 NCS는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따라서 NCS 준비하실 때는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빠르게 답변을 찾는 연습을
좀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저희 공사는 그 영역별로 시간 통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답에 대한 감점도 없기 때문에 본인이 자신 있는 영역이 있으시면 자신 있는 영역을 먼저 푸시는 게 득점을 하는데 유리하다라는 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무능력평가는 본인이 지원한 직렬과 관련된 전공이 30문항, 그리고 K워터 수행사업이 10문항 출제가 됩니다. 전공 문항은 그 난이도가 이제 학사 수준, 자격증으로 하면 이제 기사 수준 난이도로 출제가 되고요. 그 전공에 대한 세부 출제 범위는 저희 공고문에 직렬별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공고문에 기재된 출제 범위를 중심으로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K워터 수행사업은 K워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업무를 간단하게 문제화해서 출제를 하는 겁니다. 이 K워터 수행사업 같은 경우에는 교재를 저희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실제 출제도 그 교재 내에서만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교재를 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직업성격 검사 및 자기기술서입니다. 직업성격 검사는 점수화해서 저희가 평가에 반영하고 있지는 않고요. 면접 전형에서 면접위원들한테 참고 자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직업성격 검사는 정답이 없습니다. 본인에 해당되는 선택지를 고르시면 되고요. 일부 응시자 같은 경우에는 직업성격 검사도 정답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정답을 찾으려고 하시는데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이제 일관성 없는 답변이 되어서 오히려 신뢰도 낮게 측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솔직하게 답변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기술서도 저희는 자기기술서 자체를 이제 점수화하고 있지는 않고요. 이것도 면접위원들에게 이제 면접 참고 자료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면접위원들이 자기기술서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면접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나 자기기술서 작성을 하실 때는 다른 사람의 경험을 차용을 해서 포장을 하시면 안 되고요. 나중에 이제 실제 면접장에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자신감 있게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본인이 실제 경험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면접입니다. 면접은 직무 PT 면접과 역량 면접으로 구성이 되고요. 직무 PT 면접은 그 본인이 지원한 직렬에 대한 직무 전문성을 파악하기 위한 면접입니다. 면접 들어가기 15분 전에 제가 PT 문제를 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제시를 합니다. 그중에서 본인이 가장 자신 있는 한 문제 선택을 하셔서 답변 구상을 하시고요. 답변 구상이 끝나고 이제 면접장 들어가시면 거기에 대해서 3분간 PT 발표를 하십니다. 그러면 면접위원들이 그 PT 발표에 대한 꼬리 질문이라든지 응시자의 직무 전문성을 파악하기 위한 추가 질문을 이어나가게 되고요. 역량 면접은 응시자가 저희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인재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저희 조직에 잘 적응할 것인지, 그 다음에 다른 직원과의 소통이 원활한 사람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기 기술서에 기반해서 질문을 많이 하시니까 자기 기술서 작성하실 때 이런 부분 감안하셔가지고 작성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직입니다. 전문직은 연구개발 분야라든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정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적임자를 핀셋형으로 뽑아내는 선발 절차이고요. 선발 직군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공사 구성원 중에 한 4%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채용 규모가 그렇게 많은 직군은 아닙니다. 다만 특정 학위를 이제 계속해서 취득을 해오셨거나 특정 분야에 대해서 경력을 쌓으신 분이면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실 만한 직군이 되겠습니다. 전문직에 입사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 선발 분야에서 요구하는 경력이라든지 학위를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채용 프로세스는 1차 필기, 2차 면접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1차 필기에서는 그 응시자의 직무 전문성을 좀 심도 있게 파악하기 위해서 모두 서술형 주관식으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총 4문항이 출제가 되고 그중에 2문항을 선택해서 답안 작성을 하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접은 직무 PT 면접과 역량 면접으로 구성되는 게 이제 일반직이라 동일한데 차이점은
그 응시자의 직무 전문성을 또 심도 있게 파악하기 위해서 면접 시간이 일반직 대비해서 20분 정도 더 길고요. 그리고 직무 PT 면접도 응시자의 연구 경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업무 경력에 대해서 10분 동안 PPT를 준비해 오셔서 발표를 한다는 게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전문직 지원 자격을 보시면 일반직과의 좀 차이가 명확한데요. 전문직은 선발 분야별로 요구되는 경력이라든지 학력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선발 직급이 원급, 선임급, 최근급에서 좀 더 다양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임급 같은 경우에는 자격 요건이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석사 취득 후 5년 이상 경력, 학사 취득 후 7년 이상 경력, 자 이런 식으로 자격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직에 지원하실 때는 사전에 공고문에 그 선발 분야별로 제시된 지원 자격이 본인한테 맞는지 꼼꼼하게 체크를 하신 다음에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예, 다음은 운영직입니다. 운영직은 이제 흔히들 고졸 수준 공채라고 표현을 하시고요. 실제로 저희 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회 형평 채용 목적으로 해서 고졸로 제한을 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직 프로세스는 1차 필기, 2차 면접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1차 필기에서는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능력평가를 치릅니다. 다만 일반직과의 차이는 일반직은 학사 수준 난이도로 출제가 되는데 운영직은 이제 고졸 수준으로 그 난이도가 출제가 된다는 게 좀 차이가 있고요. 2차 면접 전형에서도 직무 PT 면접을 출제를 할 때 저희가 이제 고졸 수준으로 출제를 하고 특히 그 댐이나 정수장에서 설비 운영을 하시는 설비 운영직, 시설 운영직 같은 경우에는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상급 수준으로 직무능력평가나 직무 PT 면접 문항을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체험형 인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험형 인턴은 정규직 채용은 아니지만 청년들이 공공기관 일자리 체험 기회를 해볼 수 있고 그다음에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채용을 하고 있는 전형입니다. 최대한 응시자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간소한 절차를 통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서류 전형에서는 자기소개서 평가가 30%, 그다음에 어학과 자격증 평가가 70%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2차 면접 전형에서는 시간과 공간 제약 없이 면접을 치를 수 있도록 AI 역량 면접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체험형 인턴으로 선발이 되시면 6개월 정도 현업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고요. 체험형 인턴 이제 수료되시기 전에 인턴 평가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인턴 평가 결과 90점 이상 득점을 하시면 향후 진행되는 일반직 서류 전형에서 5% 가산점을 받게 되고요. 인턴 평가 결과 95점 이상 득점을 하시면 이제 2년간 일반직 서류 전형에서 10% 가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채용 규모와 경쟁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4년간 일반직 채용 규모를 보시면 21년도에는 이제 400명대까지 채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21년도를 제외한 나머지 연도는 200명대 수준으로 계속 채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직은 10명에서 20명 내외 규모로 채용을 하고 있고요. 운영직은 결혼 규모가 좀 편차가 커서 좀 채용 규모도 해마다 조금 변동이 큰데요. 23년도는 14명 채용 공고를 했었고요. 22년도에는 70명 규모로 좀 많은 규모 채용 공고가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쟁률 보시면 그리고 24년 올해 채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 24년 상반기 일반직 채용은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현재 서류 전형까지 완료가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24년도 채용 규모라든지 채용 시기는 저희 공사 홈페이지 게시판에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하반기 채용은 6월 정도에 공고가 나가서 8월 정도에 입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이제 다만 주의하셔야 될 점은 그것은 이제 계획이고요. 저희 인사운영 여건에 따라서 정확한 채용 규모라든지 채용 시기는 조정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경쟁률입니다. 가장 최근에 완료된 23년 하반기 일반직 일반 공채 기준으로 보시면 그 3차 면접 합격자가 행정은 8명, 그다음에 기술 17명이죠. 그래서 총 25명 합격을 했고요. 여기에 이제 맨 앞 1차 서류 응시자를 보시면 행정 기술 합산해서 한 5,500명 정도 응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은 이제 러프하게 보면 220대 1 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작년 하반기 일반직 같은 경우에 워낙에 채용 규모가 적어서 좀 경쟁률이 높은 편이었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24년 상반기 일반직 공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7명 공고가 나갔고요. 8,800명 정도 지원을 하셔가지고 한 82대 1 정도 경쟁률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제한된 시간 내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요. 그래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더 많은 저희 케어워터에 대해서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 저희 홈페이지 그리고 공식 유튜브, 공식 블로그, 웹진 등의 채널을 활용하시면 더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공사는 물을 관리하는 국내 유일의 물관리 전문 공기업입니다. 그리고 물이라는 자원은 국민 생명 그리고 경제 성장이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죠. 저도 이러한 물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에 근무하고 있어서 굉장히 자부심을 많이 느끼는데요. 저희와 함께 미래 물 산업을 이끌어 나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지원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PT 면접이 좀 많이 어렵게 느껴지는데 혹시 그 수자원공사에서 좀 직무 PT 면접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있는지 아니면 지원자가 어떻게 PT 면접을 좀 준비했으면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PT 면접은 저희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공 본인이 지원한 직렬과 관련된 전공이랑 저희 회사에서 수행하는 사업 또는 저희 공사와 관련된 이슈를 연계해서 출제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평소에 전공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겠지만 저희 공사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그다음에 저희 공사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 평상시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직무 PT 면접 하시는데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또 있으신가요?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서류에서 굉장히 많은 인원이 탈락을 하는 걸로 지금 보여지는데 서류 평가에서 근데 서류 평가가 이제 어학이 거의 절대적으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평가의 절대적인 부분이 어학인 이유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서류 전형은 이제 저희가 이제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응시자의 성실성 그리고 이제 적정 인원이 이제 필기 전형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목적이 그래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서류 전형 설계를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학이 이제 좀 자격증 대비해서 비중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학 그 컷이 너무 높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 어학 비중을 조금 줄이고 행정직렬의 자격증을 이제 신규로 도입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자격증을 도입을 했을 때 어학 인플레이션이 조금 이제 줄어드는 효과는 있지만 또 자격증이라는 또 새로운 또 그 부담을 드리는 거에 대한 좀 모순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서류 전형은 어학 그리고 응시자분들에게 최소한의 부담을 드리는 자격증을 기반으로 해서 구성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른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아까 이슈 말씀하셔가지고 질문 드리는데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중점으로 생각하는 미래 주요 사업이 무엇인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저희 미래 사업이라든지 미래 영업역에 대해서는 이제 전략실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을 건데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근에 이제 기후 위기가 많이 심각해지면서 이제 물 관리에 대한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후 위기 시기때를 맞이해서 물 관리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하는 게 저희 공사가 이제 미래에 나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 이제 디지털 기술을 활용을 해서 뭐 비가 많이 왔을 때, 그다음에 저희가 물을 흘려보냈을 때 하루에서 어떤 영향이 이제 벌어지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한 시뮬레이션,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대처를 하는 게 좀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 1차에서 자격증이랑 어학 점수가 들어가서 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어학이랑 자격증 점수가 2차, 3차에서도 영향을 끼치나요? 1차 서류 전형은 1차 행정 같은 경우에는 선발 예정에는 50배수, 그다음에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선발 예정에는 30배수 하고 나면은 이제 그 뒤에 필기 전형이라든지 면접 전형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예. 다만 최종 합격자 결정을 할 때는 2차 필기 전형이 50%, 3차 면접 전형이 50%에서 최종 합격자 결정을 합니다. 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아까 PT 면접에 관련돼서 질문인데 언론 보도 자료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사업만 봐도 충분히 면접에서 답변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사업에 대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가장 PT 면접에서 기본이 되는 토대는 본인이 지원한 직렬과 관련된 전공이고요. 이제 여기에 더해서 저희 회사에서 발생하고 있는 뭐 사업이라든지 이제 이슈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시면 이제 더 다층적인, 그다음에 더 이제 고도화된 답변을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저희 회사 사업이라든지 저희 회사 관련된 이슈는 뭐 언론 보도나 이런 거 신문을 통해서도 접하실 수 있지만 저희 공사 홈페이지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아까 소개해드린 저희 공사 관련된 공식 채널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정보가 있거든요. 그걸 활용을 하시면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네.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시면 저희가 3층에 저희 수정공사 부스가 있거든요. 그 부스 방문하셔가지고 개별적으로 질문 주시면 또 친절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